안녕하세요. EBS 기능교실 인테리어 편의 백지현입니다. 오늘은 사무공간 중 사무실 인테리어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사무실이란 작업자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활용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작업자들의 편안함 그리고 쾌적함에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배치, 공간 계획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인테리어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인테리어는 업무를 효율적이며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공간 인테리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업무 공간은 독창적인 차별성을 가지도록 해야 하고요. 조직의 체계, 부서별 인원수, 부서별 직무 연관성, 상호 인접성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 면담실이나 방문객 대기실 등에 접대를 할 수 있도록 탕비실을 별도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유념하시면서 드로잉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공간 인테리어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공간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4가지 공간 중에 첫 번째 공간은 주 업무 공간으로서 이제 모든 업무가 행해지는 공간들을 총괄적으로 말하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로 공간. 통로 공간은 주 업무 공간과 그 외적인 공간과의 사이, 그 다음에 이제 동선들을 일컬어서 통로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 업무 보조 공간이 있는데, 이 보조 공간 같은 경우는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제 사무실 내 이제 큰 규모의 사무실 같은 경우가 이제 갖출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목적 공간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첫 번째 이제 사무 공간의 어떤 인테리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무실 레이아웃이라든지 어떤 사무실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이제 접했을 때 그 회사의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이 앞에 있는 도면은 지금 35평의 이제 사무실 도면인데,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체 회사에서 한 팀을 구성하는 이제 사무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을 디자인하는 회사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한 팀이 이 35평의 공간에서 활동을 하게 되겠고요. 자재 샘플실이라고 해서 이제 디자인된 작품들을 어떤 고객이 찾아왔을 때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팀 외에 어떤 임원이라든지 그런 타 팀 외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샘플을 보여주고 샘플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탕비실은 이제 일종의 이제 차를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의 이제 주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 이제 그 정도의 공간을 이제 이쪽에서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의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사무실 레이아웃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면에서 보시는 이 주출입구가 이 계단실에서 들어오는 이쪽이 이제 주출입구가 되겠고요. 지금 이 건물 형태에서 지금 이 도면상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쪽이 창가가 면하고 있는 쪽입니다. 지금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샘플실, 탕비실을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나 어떤 외부 인사가 찾아왔을 때 잠시 대기할 수 있는 대기 공간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의 출입구는 이쪽이고요. 출입구에서 이제 그 대기 공간 같은 경우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제 고객이 찾아왔을 때 사무 공간을 거쳐서 가게 되면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도 방해를 받고, 또 고객들도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것들을 보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실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정도의 위치가 대기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무실에서 팀장, 이제 즉 이 사무실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위치하는 곳은 흔히 이제 주로 이제 벽 쪽,
사무실 출입구에서 가장 먼 쪽을 주로 이제 선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가 쪽, 자연 채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을 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팀장이 무슨 뭐 권위주의적인 거를 이제 나타낸다기보다는 팀장이라는 거는 그만한 지위를 올라감에 있어서 이제 경력을 쌓았고 그만한 능력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팀장이나 이제 그 임원들의 자리는 그 사무실 중에서 가장 좋은 쪽에 배치를 하는 게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창 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 공간을 활용을 해서 어떤 팀장의 자리를 마련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공간은 이제 샘플실과 탕비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실인데, 직원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나머지 이 두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직원 공간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제 화장실 공간이 있고요. 화장실이 지금 이제 외부에서 이제 막바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 앞에 이제 간이 탕비실 이쪽 공간을 활용을 해서 탕비실과 어떤 칸막이 벽을 통해서 이제 화장실과는 구분을 오피스 공간, 그러니까 업무 공간과 화장실과 이제 탕비실은 구분을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즉 이제 탕비실은 이제 설비 문제로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까운 쪽에 가급적인 위치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탕비실은 이쯤의 위치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원했던 이제 샘플실인데, 샘플실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샘플실의 목적이 이제 외부 인사들한테 어떤 본인들이 디자인한 제품들이라든지 회사의 어떤 제품들을 보여주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은 이제 대기 공간과는 좀 다르게 좀 전문화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작품을 보여주고 또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샘플실 같은 경우는 그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가게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 출입구에서 샘플실 같은 경우 좀 가급적이면 멀게, 그리고 업무 공간과는 붙어 있게끔 계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남은 공간은 이 출입구에서 가장 먼 공간은 이